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정민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의 이주기 제사는 단순한 추모 이상의 의미를 지닌 행사였다. 이사님은 회사의 주식을 상당량 보유한 대주주였고 경영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의 사망 이후 그 주식은 전적으로 부인, 사모님에게 상속되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사님의 부인을 예우하기 위해 나를 대표로 보냈다. 그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정장을 차려입고 이사님의 자택으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웅장한 2층 양옥집이었다. 집 앞에 다다르자 깔끔하게 손질된 넓은 정원과 정갈하게 다듬어진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사님이 생전에 이 집을 자랑스러워했을 법한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었다. 현관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바닥에 깔린 고급스러운 대리석과 벽에 걸린 예술품들에 잠시 압도당했다. 집안 곳곳에서 이사님 부부의 부와 지위가 느껴졌다. 집 안은 조용했지만 어느 곳에서나 격식을 차린 분위기가 감돌았다. 나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신발을 벗은 후 안내된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이미 몇몇 부유층 부인들과 유한마담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이사님 부부와 가까운 사이였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사모님은 정갈한 소복 차림으로 내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그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절을 올리고 그녀의 인도를 받아 상 앞에 앉았다. 차려진 제사상에는 이사님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올려져 있었다. 나는 술잔을 들어 몇 잔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 안은 고요했고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어딘지 모를 무거운 분위기와 사모님이 홀로 견디고 있는 외로움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사님은 생전에 회사를 이끌며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었다. 회사 안팎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이들도 많았다. 그가 회사의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종종 술과 유흥에 빠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문은 자주 들려왔다. 그의 이러한 생활이 회사에 미친 영향은 물론이고 가정 내에서의 그의 역할이 어땠을지 궁금해지기도 했다. 그날 사모님을 보며 나는 그런 이사님이 과연 어떤 남편이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남편의 곁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사님은 그녀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녀의 눈 속에 담긴 깊은 외로움은 바로 이사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사모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였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고독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 이후 홀로 남겨진 현실을 견디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이 나의 마음을 어딘가 모르게 아프게 했다. 제사가 끝나고 사모님은 조용히 손님들을 배웅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그러나 그날의 만남은 나에게 큰 여운을 남겼다. 그녀의 고독한 눈빛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며칠이 지나고 일상적인 회사 업무에 집중하던 중 나는 회사 선물용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점심시간에 백화점을 방문하게 되었다. 특별한 일이 없었던 그날, 나는 단순히 회사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백화점에 들렀을 뿐이었다. 쇼핑몰은 늘 그렇듯이 사람들로 북적였고 나는 이리저리 사람들을 피하며 티켓을 구입한 후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만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물용 티켓을 손에 쥔 채 출입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던 중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얼굴이 어딘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낯설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은 상태였다. 그레이 컬러의 비즈니스 정장에 실크 블라우스를 매치한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날씬한 몸매가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흑단처럼 윤기 나는 머리카락과 검정색 스타킹이 그녀의 우아함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그 여인이 바로 며칠 전 이사님의 이주기 제사에서 만났던 사모님임을 알아차렸다. 어머, 정대리님. 그녀는 나를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소복을 입고 있던 며칠 전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세련된 도시 여성의 모습이었다. 사모님 여긴 어쩐 일로? 나는 놀란 마음을 숨기며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여기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요. 그런데 정대리님을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우리의 대화는 잠시 동안 이어졌다. 그녀는 백화점에 온 목적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고 나는 회사 선물용 티켓을 구입하러 왔다는 말을 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편안함이 느껴졌다.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어 반갑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을 겪었을지에 대해 궁금해졌다. 그렇게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인사를 하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그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이사님의 부인이라는 이미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모습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서 그 속에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운명은 우리를 다시 연결시키려는 듯 주차장에서 또 한 번의 만남을 허락했다. 차를 몰고 주차장을 나오던 중 나는 출입구 근처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녀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모님, 나는 차를 세우고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깜짝 놀란 듯 내 쪽을 바라보았다. 정대리님, 아직 안 가셨네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택시가 잡히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그녀를 태우고 우리는 강변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우리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틈틈이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녀를 힐끗힐끗 보았다. 그녀는 차 뒷좌석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낮의 강렬한 햇빛이 부드럽게 차창을 통해 스며들면서 더욱 돋보였다. 시원하게 자리 잡은 쌍꺼풀은 그녀의 눈을 더욱 크고 선명하게 만들었고 짙은 아이라인이 그 매력을 배가시켰다. 코끝은 오똑하게 솟아있었고 길게 내려오는 생머리가 그녀의 목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도톰했고 매끄럽고 윤기 나는 피부는 어디에서도 흠잡을 데 없었다. 그레이 톤의 비즈니스 정장은 그녀의 슬림한 몸매를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 아래로 드러나는 검정색 스타킹에 감싸인 다리는 길고 곧았으며 빨간색 힐이 그녀의 발끝에 우아하게 매치되어 있었다. 차의 움직임에 따라 살짝 흔들리는 다리,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얇은 손목은 그녀의 여성스러움을 강조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그녀의 얼굴을 더욱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생각과 함께 어딘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며들어 있는 듯했다. 내가 가끔씩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내 시선을 받아주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투명했지만 그 속에는 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 그녀의 모습에 자꾸만 시선이 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이사님의 부인으로서 그리고 한 여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짧은 순간에조차 그녀의 존재감은 너무도 강하게 느껴졌고,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단순한 누군가의 부인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나에게는 더 복잡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강변을 따라 달리는 동안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회사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근황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대화 속에는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모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린 후 나는 그녀의 쇼핑백을 들어 거실로 들어섰다. 집안은 여전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방 안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오늘 밤의 분위기는 제사 때와는 사뭇 달랐고 오히려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정 대리님, 잠깐만요. 옷을 좀 갈아입고 올게요. 사모님은 부드럽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방 안에서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나는 무심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단순한 옷자락의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문득 그녀가 들어간 방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이 살짝 열린 틈 사이로 방 안에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무심코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고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사모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사모님은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그녀는 미니 슬립을 입고 있었고 얇은 소재가 그녀의 매끄러운 몸매를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조명이 그녀의 피부에 은은하게 닿아 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우아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사모님은 천천히 스타킹을 벗기 위해 한쪽 다리를 화장대 위에 올렸다. 그 순간 내 마음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다리는 길고 매끄러웠으며 탄탄한 허벅지와 섬세한 발목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스타킹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매끄러운 피부가 드러나는 모습이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섬세하면서도 관능적이었고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스타킹을 완전히 벗어낸 후 사모님은 슬립의 얇은 끈을 살짝 고쳐 매더니 위에서부터 슬립을 천천히 벗어 올렸다. 슬립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그녀의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가 드러났다. 먼저 드러난 가슴은 풍만하고 탄력 있었으며 부드럽게 솟아올라 있었다. 슬립이 허리선을 지나 엉덩이로 내려가자 그녀의 가늘고 매끈한 허리가 나타났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엉덩이는 둥글고 탄력 있게 올라가 있었다. 그녀의 몸매는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이 돋보였다. 나는 숨을 삼키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몸은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한 곡선을 자랑했고 그녀의 움직임은 하나하나가 우아하면서도 관능적이었다. 그녀의 몸이 서서히 드러나며 내 시선은 그녀의 매끄러운 피부와 탄력 있는 곡선에 고정되었고 그 순간 나의 마음속에 깊은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녀는 새로운 옷차림으로 거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정 대리님, 과일을 좀 깎아드릴게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여전히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가 과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그녀는 능숙하게 과일을 깎아 나갔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녀의 몸매는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몸을 살짝 숙여 과일을 집어 올릴 때마다 홈웨어 속에서 드러나는 가슴과 허리, 엉덩이의 매혹적인 곡선이 더욱 돋보였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사님이 떠난 후 홀로 남겨진 그녀의 고독과 외로움이 어떠했을지 상상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내 안에서는 점점 더 강한 성적 충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우아한 몸짓 하나하나가 나를 자극했고 나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느꼈다. 사모님이 과일을 담은 접시를 들고 내 앞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무심코 그녀의 몸에 시선을 두고 말았다. 그녀가 소반을 내려놓으며 몸을 살짝 수그리자
그녀의 풍만한 가슴에 매력적인 선이 더욱 돋보였다. 나는 그녀의 모습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를 놓쳐 바지 위로 쏟고 말았다. 어머! 그녀는 놀라며 재빨리 주방으로 달려가 행주를 가져왔다. 나는 당황해서 얼른 바지를 닦으려 했지만 그녀가 먼저 손을 움직였다. 그녀가 내 바지에 쏟아진 음료를 닦아내던 중 그녀의 손이 나의 물건 위에 닿았고 그 순간 나는 더욱 강한 충동에 휩싸였다. 그녀의 손길은 너무도 부드러웠고 그 감촉에 내 마음은 흔들렸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사모님.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를 내 품 안으로 끌어당겼다. 그러나 사모님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를 뿌리쳤다. 그녀는 급히 냉장고로 가서 물을 꺼내 마셨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입술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듯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냉장고를 닫고 돌아섰다. 정 대리님 정말 나를 원해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갈등과 혼란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내게 묘한 기대감을 주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사모님 정말로 원합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번 한 번만이에요. 그녀는 나에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천천히 입술을 맞추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나를 받아들이며 내 입술에 응답했다. 그녀의 손이 내 목을 감싸며 우리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의 몸이 내 몸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온기와 떨림이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해방시키는 듯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느끼며 그 속에서 위로와 안식을 찾았다. 뜨거운 사랑을 나눈 후 우리는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사모님은 나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정 대리님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나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그녀를 더욱 끌어안았다. 그러던 중 그녀는 내가 다시 반응하는 것을 느끼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과 찬사를 늘어놓았다. 어머, 또 이렇게 커졌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나를 더욱 끌어안았다. 나는 그녀의 반응에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저 여기서 자고 갈게요.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이번 한 번만이라는 약속은 그날 밤부터 깨지고 말았다. 우리는 다시 격렬한 사랑을 나누며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날 밤 사모님과 나는 마치 오랜 갈증을 해소하듯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닉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나의 모든 감각을 일깨웠다. 우리는 마주한 모든 순간을 온전히 즐기며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확인했다. 사모님은 더 이상 이사님의 그늘 아래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나와 함께하는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우리는 사랑의 열기로 가득 찬 채 끝없이 서로를 탐닉했다. 그녀의 몸은 나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부드럽게 떨렸고 나는 그녀의 반응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여러 번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녀의 몸이 나를 받아들이고 나의 움직임에 따라 그녀는 더욱 깊은 감정 속으로 빠져들었다. 우리는 서로의 숨결과 몸짓을 느끼며 더 이상 이 세상에 다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마침내 우리는 지쳐서 서로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나는 그녀의 고요한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몸은 내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었고 나는 그 순간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지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깨어났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미소는 어젯밤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그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어젯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사모님이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어제의 망설임이나 혼란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완전히 나를 받아들였고 나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그녀를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의 곁을 지키며
사랑을 나누었다. 그녀의 이번 한 번만이라는 약속은 그날 밤 이후로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는 매일 밤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그 속에서 깊은 사랑과 위로를 찾았다. 이렇게 사모님과 저는 서로에게서 새로운 시작을 찾으며 뜨겁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외로움을 뒤로하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인생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서 저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느꼈고 그녀 또한 저와 함께하며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깊고도 특별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으며 우리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감사한 날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남았고 함께하는 삶을 진심으로 즐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우리는 서로에게서 끝없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하는 모든 날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1년 전 저는 아내와 이혼을 했고 지금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 인생은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변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몇 년간 함께 살았지만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손만 대면 사업이 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항상 실패를 거듭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고 그로 인해 아내와 매일같이 돈 문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말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으라고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실패는 우리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고 아내는 지쳐갔습니다. 결국 아내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떠났고 3개월 후 저는 등기로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서류만 보냈고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지만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서 서류에 도장을 찍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혼 후 혼자가 되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혼이 저에게는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제 작은 사업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힘든 싸움이었지만 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고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사업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사업이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이 제 서비스에 만족하면서 소문이 퍼졌고 결국 제 사업은 예상치 못한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내에 대한 씁쓸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가 가장 힘들 때 떠나버린 것, 그리고 제가 성공했을 때 그녀가 없었다는 사실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를 떨쳐내고 성공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나 사업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안정되고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년 전 이혼한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간절한 목소리로 민준에게 만나자고 했고 오랜 시간 고민했지만 결국 그녀가 무슨 일로 연락해온 건지 알아보기 위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민준은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성공한 지금 왜 그녀가 다시 나타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녀에 대한 씁쓸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그녀를 보고 놀랐습니다. 한때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앉자마자 힘겹게 입을 열고 그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간 후 제비족 같은 남자를 만나 함께 지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그녀의 돈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걸 걸었지만 결국 그는 그녀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명의 남자들을 만났지만 모두 그녀를 이용만 했을 뿐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그녀와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녀는 절망에 빠져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내는 민준에게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달라며 다시 받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미안하지만 그녀와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 최소한의 도움은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그녀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작은 아파트와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내는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눈물을 흘렸지만 민준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그녀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복잡한 감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며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다른 누군가가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와의 재회 후 민준은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새로운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설렘의 대상은 바로 그의 아파트 앞집에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곤 했습니다. 그녀와 마주치는 일이 잦아지면서 민준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베일에 쌓인 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고 민준은 그녀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민준은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준은 앞집 여자가 언제 집을 나서고 들어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녀의 일정을 슬쩍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주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데려오는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고 민준은 그 시간대에 맞춰 자신도 집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치기 위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척하거나 산책을 나가는 척하며 그녀와 마주치는 빈도를 늘려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번의 우연한 만남이 쌓이자 민준은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은 그녀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시간에 맞춰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마침 그녀가 아이와 함께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이었고 민준은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뵙네요. 민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집 여자는 놀란 듯 잠시 멈칫하더니 곧 웃으며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자주 뵙는 것 같네요. 이 짧은 대화로 민준은 그녀와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좀 더 계획적으로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그녀가 집을 나서는 시간을 정확히 맞춰 그녀가 나오는 순간을 포착해 몇 번 더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준은 자신을 그녀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만들기 위해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던 날씨에 그녀가 아파트 입구에서 우산을 접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산이 잘 안 접히네요. 도와드릴까요? 민준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앞집 여자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민준의 도움을 받아 우산을 접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요즘 우산이 잘 말을 안 듣네요. 민준은 그녀의 우산을 접어주면서 짧은 대화를 이어갔고 그녀는 민준의 친절함과 재치에 점점 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그녀와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커피 한잔 하실래요? 매일 이렇게 마주치는데 정식으로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앞집 여자는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준은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좋아요. 언제가 좋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내일 오후 시간 괜찮으시면 근처 카페에서 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과 그녀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은 그녀와의 만남을 점점 더 기대하게 되었고, 그녀 역시 민준에게 호감을 느끼며 그와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아이를 재운 후 민준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정리하고 함께할 음식을 준비하며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 만남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 서로에게 진지한 감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준비한 음식들과 여러 종류의 술을 꺼내 놓고 그녀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민준은 그녀가 어떤 것을 좋아할지 몰랐기에 가능한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었죠. 시간이 지나 드디어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민준은 속으로 생각하며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원피스는 그녀의 매끄러운 곡선과 늘씬한 다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연하게 화장한 얼굴은 더욱 또렷하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민준은 잠시 동안 말을 잃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습 중에 최고로 아름다워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요. 결혼 전에는 이런 말 많이 들었었죠. 오빠가 여자 보는 눈이 있네요. 라며 살짝 윙크를 했습니다. 민준은 처음 받아보는 윙크에 당황한 나머지 어색하게 따라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은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 조금 어수선할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집 안을 둘러보며 괜찮아요. 오히려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라며 민준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준은 그 손을 꼭 잡았고 그녀는 손을 빼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른 손으로 민준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오빠를 몰래 지켜봤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매너도 좋아서 오늘 같은 날을 내심 기다리고 있었죠.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는 직설적으로 오빠는 왠지 밤의 능력도 좋을 것 같아요. 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민준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그건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맞아요. 그런 건 경험이 중요하죠. 라고 답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농담에 웃음을 나누며 분위기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혼 후에 받은 위자료로 생활했는데 쇼핑을 너무 많이 해서 2년 만에 바닥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생활비도 부족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어요. 민주는 그녀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걱정하며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해줘요.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며 오빠, 나를 돈 때문에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차분하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가 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돈 때문에 이러는 거라면 나 그냥 갈게요. 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순간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미안해요. 정말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당신을 오해한 게 아니라 정말로 당신이 힘들어 보여서 그랬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나가려 했지만 그 순간 그녀가 신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그녀를 붙잡으려다 그만 함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누운 채로 서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민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대었습니다. 그녀도 그에 응답하며 서로의 입술을 깊게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사랑과 욕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그들은 마침내 그날 밤 깊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나눈 후 그녀는 민준의 품에 안겨 오빠, 정말 좋았어요. 나 오빠랑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민준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으며 나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서로의 곁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민준의 집에서 밤을 보냈고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 가까워진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아끼며 진정한 연인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앞집 여자의 초대를 받고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이모 집에 가서 자고 올 예정이라며 오늘 밤에는 집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사랑하는 여자가 바로 앞집에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두근거렸고 그녀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집에 도착한 민주는 이미 저녁 준비가 끝난 테이블 위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보고 놀랐습니다.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찌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치찌개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 민준이 궁금해 묻자 그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오빠 집에 잠깐 갔었거든.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인스턴트 식품 중에 절반 이상이 김치찌개더라고. 그녀는 숟가락에 김치찌개를 떠서 민준의 입에 넣어주었고 민준은 그 맛에 감탄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평소에 나한테 끓여줄 수 있어?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되게 비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녀의 장난스러운 말에 민준은 가볍게 웃으며 정말 고마워. 너무 맛있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흰색 반바지와 몸에 딱 맞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와는 달리 그녀의 곡선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늘씬한 다리와 매끄러운 피부가 민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민준은 가슴속에서 불타오르는 욕망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도발적인 미소와 눈빛은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했습니다. 결국 민준은 참을 수 없는 감정에 그녀를 확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따뜻했고 그의 품에 안기자마자 민준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하며 점점 더 뜨겁게 키스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뜨거워지고 그들은 갈망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그녀의 허리를 더욱 강하게 감싸며 그녀의 입술을 거칠게 탐닉했습니다. 그녀 또한 민준의 목을 감싸며 더욱 깊이 그의 품에 안겼고 그들의 몸은 서로를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녀를 안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키스는 더 격렬해졌고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몸을 천천히 탐색하며 민준은 그녀의 모든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그의 손길에 반응하며 더욱 그에게 몸을 맡겼고 그들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을 모두 쏟아내며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 민준과 그녀는 무려 9번이나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매 순간 서로를 탐하고 서로의 욕망을 채워가며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서로에게 몰입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하나가 되었고 그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9번째 사랑을 나눈 후에야 그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그녀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고 그들이 나눈 사랑은 단순한 욕망이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존재를 더욱 강하게 느끼며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내와의 이혼 후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이제는 앞집 여자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서로를 통해 치유되고 더욱 단단해진 우리의 관계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